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민심을 심층 분석하는 오늘의 옥소폴리틱스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옥소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은 그야말로 경랑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 가지 뜨거운 질문을 통해 현재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둘째,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위원장 제명, 당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나? 셋째, 이재명 정부의 설탕세와 코스피 부양책, 국민 경제에 득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적절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진보 호랑이님, 말씀해 주시죠.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건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의의 실종 선언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요.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는 미친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판결 내용 하나하나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판결의 내용과 별개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도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과거 영부인의 샤넬백 수수 의혹 등 다른 논란까지 재점화되며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불신이 문제입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증명한 셈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네, 사법부 신뢰에 대한 각 진영의 첨예한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명한 결정, 과연 당의 단합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보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제명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야말로 해당 행위입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지도부 사퇴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은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보수 진영의 자중질환일 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제명은 결국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 시도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소모적인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제명 이후의 파장이 더 중요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재보궐선거에 불출마하고 총선을 겨냥한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보수 표심의 분열로 이어져 향후 선거 지형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정의 위헌 결정이 나온 것도 이와 맞물려 복잡한 셈법을 낳고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의 화합을 저해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당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내부를 정비하고 대여 투쟁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야당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두고도 각 진영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설탕세 도입 논란과 코스피 부양 정책,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보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정책 조합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설탕 부담금이라니요.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분노를 넘어 설탕세 대신 전과세를 거달하는 식의 조롱 섞인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동원한 코스피 부양책 역시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결국 주가 폭락 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설탕세에 대한 비판은 일부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AI 시대에 대비한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부양책 역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정책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을 살펴봐야 합니다. 설탕세의 경우 도입 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코스피 부양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연기금의 독립성 훼손과 장기적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만큼이나 실행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력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경제 정책은 국가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인위적 부양책의 끝은 언제나 파국이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훗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패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판결을 통해 본 사법부의 신뢰 문제, 한동훈 전 위원장 제명으로 드러난 보수 정당의 미래, 그리고 설탕세와 코스피 부양책으로 본 현 정부의 경제 철학까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법정의, 정당의 혁신, 그리고 민생 경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저희가 던진 질문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옥소폴리틱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